이 영상은 유료 광고 비포함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미TV의 여미입니다. 현재 저는 6대의 스마트폰을 사용 중입니다. 갤럭시 노트 9, LG V30, 아이폰 XS Max, 구글 픽셀 3 XL, 그리고 이게 아이폰 XR, 그리고 며칠 전에 구매한 아주 따끈따끈한 카메라가 5개 달린 LG의 V40까지 말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대로 괜찮은 거겠죠? 아직은 제가 광고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G의 V40과 아이폰 XS Max를 비교하면서 V40의 카메라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V40은 전면에 카메라가 2개, 후면에 카메라가 3개입니다. 지난 기종까지는 센서가 작기 때문에 화질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는데요. 일반각 카메라 하나를 센서 크기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 픽셀 크기가 1.4 마이크로미터가 됐고요. 갤럭시 노트 9이나 또는 아이폰 XS Max, 또 구글의 픽셀급과 같은 센서를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망원이나 초광각 카메라의 센서는 여전히 작습니다. 픽셀 피치가 1 마이크로미터인데 아무래도 노이즈 면에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V40는 초광각, 일반각, 망원까지 갖추고 있다는 면에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도 카메라에 대해 대단히 강조를 하는 것 보면 카메라 성능이 V40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사진과 동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V40의 카메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보도록 할게요. 두 카메라 모두 오토 모드로 해놓고요. HDR은 켜짐으로 하고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태양 쪽을 바라보고 촬영했습니다. 맥스, V40, V40 광각 순입니다. 3장을 동시에 볼게요. 맥스와 V40 일반각입니다. V40은 뷰티 모드를 1단계로 했습니다. 안 하면 피부가 너무 극혐이라. 자세히 보면 맥스 쪽이 디테일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을 보면 iOS 12.1로 올렸지만 업데이트 했지만 아이폰의 뷰티 모드는 아직 여전한 것 같습니다. V40 광각입니다. 여럿이 함께일 때 좋을 것 같네요. 센서가 500만 화소라 그런지 디테일은 402가 좀 떨어집니다. 역광을 보겠습니다. 이번 402의 재미난 점은 카메라마다 색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점으로 봐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하나 샀더니 정말 카메라가 5개. 전면 일반각에서는 맥스 쪽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넓습니다. 색감도 맥스가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전면 광각 카메라는 둘 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비슷합니다. 화각이 넓어서 만족스럽고요. 전면 보케 모드도 촬영해봤습니다. 둘이 화각 차이가 있죠? 402는 일반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셀프 카메라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셀카 모드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촬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해가 슬슬 지고 있는 상황이고 뒤에 태양이 있네요. LG V40의 기본 렌즈는 아이폰하고 화각이 좀 비슷한데 조금 더 넓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걷고 있습니다. 걸을 때 이런 느낌, 뛰어보면 이 정도의 느낌. 지금은 관광 모드인데 좀 넓어지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넓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게 일반 렌즈를 촬영하다가 광각으로 연속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촬영을 중단을 하고 광각 렌즈로 바꾼 다음에 다시 촬영을 해야 이게 동영상 녹화가 시작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역광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 햇빛을 마주 보고 지금 걷고 있고요. 한번 뛰어볼게요. 자, 뛰면 이런 느낌.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V40가 흔들림 보정 성능이 굉장히 좋던데 전면에서는 또 어떨지. 근데 아무리 봐도 아이폰은 이 화각이 너무 아쉬워.
언제까지 이렇게 같은 렌즈의 이 좁은 화각으로, 이게 아이폰은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카메라라면 이 V40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렌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변에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으면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볼 수도 있고,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같이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이폰은 카메라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되게 많이 좋아졌지만 화각이 너무 좋아요. 화각이 조금만 들이대면 이렇게 얼굴이 가득 차죠. 피부가 아주 그냥 요새 엉망이 돼가지고 여드름에 아주. 셀프 카메라의 동영상과 마이크를 한번 정리해보면, 맥스는 보이는 그대로 색을 표현해주는 것과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빛이 부족해지자 센서가 작기 때문인지 많이 흔들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402는 더 넓은 화각과 더 나은 화질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들림 보정 성능에서는 두 제품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마이크를 들어봤을 때 음성 면에서는 402가 볼륨이 더 크게 녹음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맥스는 바람 소리가 억제가 잘 됐고 현장음도 꽤 잘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야간 셀피도 보겠습니다. 여전히 색 제어는 아이폰이 더 좋습니다. 402는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피부도 좋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네요. 아이폰 전면 카메라는 사골 센서입니다. 노이즈 면에서는 부족함이 보이죠? 광각 렌즈에서도 402 쪽이 노이즈가 더 적습니다. 다만 셀피 모드에서는 어두울 때 402는 보케 모드 또는 포트레이트 모드가 잘 작동이 안 됐습니다. 야간 셀피 동영상도 볼게요. 동영상에서는 두 회사의 노이즈 처리 방식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은 어느 정도 노이즈를 남겨두는 편이고 LG는 노이즈를 가능한 제거하는 것 같네요. 이 방식에 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이폰 쪽이 이러한 이유로 디테일은 살아 있습니다. LG는 디테일은 빠지지만 이미지가 더 깨끗해 보이는 이득은 있습니다. 여전히 다이나믹 레인지는 아이폰 쪽이 더 넓고 프로세싱 성능 덕분인지 동영상 화질은 아이폰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광각으로 바꿨고요.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LG가 여유가 있고, 노이즈나 이런 면들은 화면상에선 아이폰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 모니터상에서 어떨지 모르겠고. 뛰어볼까요? 후후. 야간에 뛸 때 이제 후면 카메라로 가보겠습니다. 주간에서는 빛이 풍부하기 때문에 화질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V40은 후면도 렌즈의 색감이 제각각이네요. 개인적으로 초광각 렌즈의 색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현실을 더 잘 반영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V40은 디테일이 좋은 것 같으면서 부족합니다. 중앙의 하트 주변의 붉은색은 격자무늬가 선명하지만 살색 부분은 아이폰에서만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V40의 광각 카메라는 색감이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다이나믹 레인지도 일반 각보다 더 넓어 보였어요. 그러나 픽셀 피치가 작기 때문인지 디테일은 부족해 보이네요. 망원 렌즈로 가보면 아이폰은 동일한 색감을 유지합니다. 402의 망원 렌즈는 일반각 렌즈와 색감이 비슷하네요. 자세히 보면 노란색 쪽으로는 디테일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디테일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폰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넓고 402는 특정 색에서 디테일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망원도 보시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402의 초광각 카메라는 기분 좋은 색을 표현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도 충분히 넓고요. 다만 픽셀 크기 덕분에 화질은 떨어집니다. 흔들림 보정 성능은 둘 다 좋아 보이네요. 402는 한 번씩 크게 흔들리고 맥스는 조금씩 자주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노출차가 큰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기종이 사진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충분히 넓네요. 402는 색감이 변합니다. 제가 보는 아이폰의 장점은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색감과 다이나믹 레인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죠. 402는 건물 뒤로 하얗게 날아간 곳이 보입니다. 광각 렌즈 쪽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넓어 보이네요. 일반각과 색감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일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트레이트 모드도 한번 보고 가세요. 맥스는 망원으로만 찍히고 402는 일반각으로만 촬영됩니다. 야간 촬영입니다. 빛이 다양한 환경부터 촬영해봤습니다. 402의 다양한 화각은 확실히 장점이네요. 402가 디테일을 잘 살리는 것 같으면서도 색 제어는 부족해 보입니다. 가게 안의 물품, 간판이나 그 위로 보이는 벽의 미세한 색 차이는 맥스 쪽이 더 잘 표현합니다. 광각 카메라는 화소는 더 많지만 픽셀 피치가 작아 야간에서는 노이즈가 좀 아쉽네요. 디테일과 다이나믹 레인지도 부족합니다. 동영상에서는 차이가 꽤 보입니다. 402는 노이즈가 많습니다. 벽돌이나 간판 위의 벽은 디테일이 많이 사라졌죠? 망원 렌즈도 광각 렌즈도 영상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간 포트레이트 모드도 잠시 보고 갈게요. 이번엔 빛이 거의 없는 장소입니다. 맥스는 가능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V40은 MSG가 살짝 가미된 것 같습니다. 화사하고 조금 더 선명해 보이네요. 자세히 뜯어보면 각각 노이즈를 다루는 방식이 다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스는 노이즈를 어느 정도 남겨두면서 디테일을 살리고 402는 노이즈를 많이 줄이지만 디테일도 함께 줄어듭니다. 작은 화면에서 보면 402 화질이 더 좋아 보이지만 확대하면 맥스 쪽이 후보정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광각은 픽셀 피치 때문에 노이즈는 더 증가합니다. 망원도 비슷하네요. 일반각 동영상입니다. V40이 노이즈도 많고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광각과 망원은 확대하지 않아도 차이가 보이네요. 파노라마도 잠깐 보겠습니다. V40만의 특징도 몇 개 볼게요. 초광각부터 망원까지 한 번에 보여주는 트리플 샷이 있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기능 같고요. 다만 트리플 샷에서는 HDR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HDR 사진과 트리플 샷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세요. 매직 포토라는 기능도 흥미롭습니다. 동영상을 일부만 움직이게 해서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V40과 맥스의 카메라를 비교해봤습니다. V40의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확실히 매력으로 보였어요. 전면 카메라도 2개이고 화각도 다양하면서 사진에서는 10X 맥스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카메라마다 색감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미세한 게 아니라 딱 보면 차이가 보일 정도예요. 그 부분은 조금 이 V40의 카메라 성능이 완성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과 동영상의 퀄리티 차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이폰만 A12 바이오닉 칩의 도움으로 이미지와 동영상 결과물이 큰 차이가 없는데 앞으로는 LG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렌즈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지만 그 이외의 부분까지 향상시킨다면 정말 훌륭한 스마트폰 카메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여미TV의 여미였습니다. 빠이염. V40 카메라 많으니까 리뷰하기 진짜 힘드네. 구글 픽셀, 아이폰 XR, 후면 카메라가 딱 하나씩